2005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살고 있었던 72세 여성 곽씨의 한옥 기와집에서 불이 나 잠자고 있었던 세입자 34살의 김여인과 그녀의 자녀인 10살, 8살, 4살인 아들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귀가가 늦어 화를 피한 남편 35살의 장씨는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남편은 나만 살아서 뭐하냐고, 나도 처자식 따라 죽겠다고 불길이 있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그 집은 지은 지 25년이 넘은 데다가 최근에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되는 일이 있었다는 남편 장씨의 말에 따라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화재 감식반 또한 거의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정확해야 되니까 경찰은 국가수에 화재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체 부검 결과 일반 화재 시신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나온 겁니다. 숯 덩어리에 시신이 된 김여인과 10살 그리고 8살 난 두 아들의 장기에서 청산가리가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경찰의 수사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의 몸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스스로 청산가리를 먹은 건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시고 죽음을 당한 건지를 밝혀내야겠구나. 사건 현장에서는 유서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주위 탐문 조사 결과 아이들을 포함한 김여인 전혀 자살 징후가 안 보였다는데? 거기다 당시 사건 집 안에는요,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원한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주변 인물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경찰은 이때부터 유력 용의자로 한 명을 올려놓게 됩니다. 바로 사망한 이들의 아빠이자 남편인 35살의 장씨.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편 배우자를 제일 먼저 의심하고 조사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 경찰이 장씨를 유력 용의자로 올려놓은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장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총 6억가량의 보험에 가입을 했네. 거기다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 기록에서 밝혀졌습니다. 장씨의 컴퓨터 기록을 뒤져보니까 장씨가 사망한 가족들의 몸에서 나온 청산가리와 똑같은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검색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구매도 했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자살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청산가리 먹여 가족들 다 죽이고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경찰의 이런 추궁에 결국 장씨는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면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와 10살, 8살, 4살 그 어린 피덩이 자식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진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큼도 1도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 장씨는 왜 가족들을 죽인 걸까? 장씨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었던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직장은 1, 2년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여러 번 옮겼는데 2002년부터 약 3년 동안 청주에 위치한 음식점의 지사를 3년 동안 운영하다가 망한 거예요. 영업이 잘 안 돼갖고 망하면서 빚을 진 채 2005년 4월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사건 당시까지는 음식점 대전지사의 배달원으로 1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돈으로 5가족이 먹고 살기는 빠듯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분이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아내 김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7년간의 연애를 한 뒤 결혼해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상태였고, 그동안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둘 정도로 이 부부의 금실 좋았어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오산시에서 매형 소유의 슈퍼마켓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일하던 이혼녀를 알게 되면서 이 장씨와 그 이혼녀가 내연 관계에 빠진 겁니다. 장씨는 당시에 대전에 아이들을 두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었고, 이 이혼녀 또한 혼자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혼자? 나도 혼자. 어이씨. 그래서 서로 애틋한 감정을 느꼈던 걸까요? 아주 내연 관계로 막 지내오다가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장씨가 오산 생활을 접고 가족이 있는 대전 본집으로 내려가면서부터였습니다. 서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내연녀가 우리 헤어져 라고 통보한 거예요. 난 헤어지기 싫은데. 하지만 물리적 거리도 멀었을 뿐더러 사업도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면서 이 장씨 입장에서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현재의 아내 김씨와 이혼까지 하게 되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녀, 그 내연녀와도 헤어지기 싫고, 그렇다고 내 본처와도 이혼하기도 싫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다가 2005년 6월 장씨는 그 이혼녀, 그러니까 내연녀한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하지만 이때 내연녀는 거부합니다. 싫어, 당신 이혼도 안 한 상태고 당신 애도 3명이나 있잖아.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계속 만나봤자 미래가 없어. 장씨도 이때 3 아들이 있었지만 내연녀 역시 애가 딸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애가 있어서, 처가 있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랑 못 사귀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진짜 정도 없는 이 장씨, 바로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에 자기 3명의 아들과 처까지 모두 독극물을 먹여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집에 불까지 질러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너무 이거는 그 어린 애들이 아빠라고, 이것도 아빠라고 막 애교 부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어린 애들한테까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아내는 또 무슨 죄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 하나 믿고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이렇게 여자 하나한테 미쳐가지고 뒤통수를. 장씨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2개나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총 6억을 손에 움켜쥘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때요, 아내는 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이렇게 큰 보험을 드냐고. 매달 이거 돈은 또 어떻게 내냐고. 실제 이 보험에 들면서 지급해야 되는 보험료는 매달 28만원 정도였습니다. 부담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장씨는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 아내에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후에 장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등의 검색어로 집중적인 검색을 했고 청부 살인 사이트까지 검색했습니다. 정말 여자 하나에 미쳐서 이때쯤 정말 장씨의 머릿속에는 눈앞에 있는 저것들 어떻게 다 죽이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장씨는 자살 카페를 찾아냈고 그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게시글을 통해 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산 거예요. 그 후에 이 장씨는 비 오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비 오는 날 다 죽여야 그 후에 내가 집에 불을 질렀을 때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로 둔갑할 수 있으니까. 범행 당일 8월 15일 오전 8시쯤 장씨는 아내와 3명의 아들들이 아침을 먹기 전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을 꼭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날 아침 장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챙긴 다음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이때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새 아들은 안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이 장 씨는 이때 몰래 물이 담겨진 물통에 청산가리를 다 탔습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그 물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 출근할게 라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가요. 이때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는 밥 준비가 다 됐으니까 늘 그렇듯이 물병에 든 물을 4개의 컵에 따라 아들들에게 건넨 뒤 자기도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을 마셨던 10살 큰 아들과 8살 둘째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캑캑거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출근하는 척하며 집 문을 나섰던 장씨. 집 바로 바깥 현관문 앞에 서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죽어가는 자기 처자식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 이제 다 죽었겠지? 장씨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4살짜리 막내 아들이 물을 안 마셨네. 아씨, 막내 아들 저거 안 죽었잖아. 막내 아들 놀래가지고 옆에서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장씨는 그런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서 2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어린 것을 살려달라고 막 했을 텐데 아빠가 돼서 정말 찢어 진짜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했을 그 애들을 아내를 모두 죽이고 이 장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까지 했습니다. 그 후 1시경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다시 들어와요. 왜? 안경 챙겨 나가려고. 자기 아들들과 처가 쓰러져 있는데 내 안경 어디다 뒀더라? 여기 있네. 가지고 가야지. 거기다 이놈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3회, 집전화로 3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들이 그 시간 동안 살아있었던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저녁 8시 20분경 회사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신어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나와 집으로 갔고 거실과 피해자들의 사체 그리고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위에 신어를 뿌린 다음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급히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때 진짜 이 썩을 놈은요. 자연적인 화재로 가장하기 위해서 이 시신들의 위치까지 직접 들어서 다 옮깁니다. 아내가 아들을 화재로부터 감싸는 것처럼 보이게끔 자기 아들과 아내 시신을 질질 끌고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와서 화재가 좀 더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돌아온 가장인 척 행세를 하려고 진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인근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했어요. 어디서 시간 때우지?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그러고 10시 40분경에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다고,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아빠인 척, 남편인 척, 그 누구보다 슬픈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경찰에다가 집이 비가 오면 새고 종종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유도한 거예요. 만약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완전 범인의 소나기에 놀아날 뻔했죠. 7년간 연애하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던 아내와 우리 아빠라고 애교 부리고 했을 귀여운 새 아들을 이놈이 모두 다 잔인하게 죽이다 못해 불까지 질러 그들의 시신을 훼손까지 시켰습니다. 1심에서 이 장씨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했어요.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4명을 무참히 죽였다고. 그래서 2심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 뭐야 무슨 내가 사형이야. 깎아줘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 역시 사형 확정. 그래서 사형을 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에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죄예요. 10살, 8살, 4살. 얼마나 애교가 많고 얼마나 아빠 좋다고 따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건지. 아내는 또 무슨 죄입니까?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딱지가 나는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